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빛난새 특파원입니다. 주말간 미국의 기습적인 이란 공격으로 아주 잠시 동요하는 것 같았던 시장이 이제 벌써 중동 리스크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판단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금리, 더 정확히 말하면 페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완전히 옮겨간 것 같은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의 이란 본토 타격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놀랄만도 했는데 결국 30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실상 상황이 종료되는 수순이 됐습니다.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유가인데요. 이 중동 위기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는 결국 유가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석유가 물리적인 공급 차질을 겪어서 시장이 정말 이것이 문제다라고 여길 정도로 유가가 폭등하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현재 유가의 움직임 보시면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이전 수준인 68달러, 70달러 밑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23일 날 이란이 미국의 카타르, 이라크에 있는 공군 기지를 공습을 하면서 뭔가 보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지금 이것밖에 못하느냐, 이란의 보복 수위가 결국 여기까지냐라는 시장의 이란의 보복 수위에 대한 평가를 결국 낮추면서 이란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급급했다. 지금 이런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오히려 유가가 크게 더 하락했고 증시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시장의 작동 방식이 어떤지 노골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이든 어쨌든 이미 중동 리스크는 사실상 시장에서는 끝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심은 페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23일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한 것만 봐도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뻔했었던 이 유가 상승 리스크가 이제 축소된 데다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강조했었던 이 파월 페드 의장의 메시지를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페드의 비둘기 전환 가능성에 시장이 베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만약에 설사 중동 긴장이 다시 조금 고조가 돼서 유가가 다시 반등하더라도 그것은 금리 하락 재료일 뿐이다.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란의 사실상 100기 수순으로 지금 유가는 급등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원유 공급에 사실 실질적인 차질이 생기려면은 이란이나 이제 걸프국의 석유 수출 인프라가 공격을 받거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두 가지 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사실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국도 이란의 석유 수출 인프라에는 직접 타격을 결국 하지 않았고요. 이란도 주변 걸프국 에너지 인프라에 손을 대는 그런 상황은 엄두도 내지 못했죠. 미국의 빈 군사 기지를 미리 알려주고 공격을 하고 나서 이란 국민들에게 우리가 결국 이겼다 이런 체면 치레를 하는데 결국 이제 그쳤는데요. 이란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이 아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국가들도 완전히 지금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말로만 이스라엘과 미국을 규탄을 했지 사실상 아무런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요. 중국으로서도 지금 이란산 석유 수입이 막히는 게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내수 위축, 디플레이션 이런 지금 내부 사정이 훨씬 바쁜데 이란을 도와주는 게 우선순위도 아니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이 최근에 21일 날 있었던 이 내부 행사에서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다. 소련과 러시아 출신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란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타격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외적인 거고 러시아로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많은 자원을 소진하고 있는데 또 이 전선을 놓을 필수가 없었겠죠.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이란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무장단체들도 이스라엘이 사실상 괴멸시킨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도 군사적인 역량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란은 외교적인 행동을 시작할 이성을 갖췄다. 이거지 사실상 이제 100기를 들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동에서 더 많은 군사적인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결국 지난번에 봤었던 이 5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이 라자드가 전망한 5가지 시나리오였죠. 여기에서 일단 여기까지는 했지만 원유 시장의 영향 이 정도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고요. 상황이 여기서 종료가 됐다.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이 2가지 이하 2개 시나리오까지는 가지도 않은 채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향후에 만에 하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나 혼자 하겠다라고 계속 이 의지를 밝혔었죠. 이스라엘이 계속 거듭된 공격을 해서 다시 무력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그렇게 해서 유가가 조금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천장은 막혔다라는 인식이 지금 시장에서는 지배적입니다. 일단 현재 이 글로벌 석유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공급 과잉 상태죠. 일단 오펙 플러스가 현재 약 570만 배럴, 하루에 570만 배럴을 초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 초과 생산을 해서 현 상태를 계속해서 이 증산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이 압도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정말 최악의 상황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그런 굉장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다 송유관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우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셰일가스도 당연히 있고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을 원치 않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를 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23일 날 SNS를 통해서 당장 지금 미국에서 석유 생산을 늘려라 라고 에너지부를 향해서 촉구를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월가의 압도적인 예상입니다. 이란산 석유 생산이 감소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유가는 결국 잠깐 올랐다가 내년에 $60, $70대까지 가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지금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등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경제 전망이나 증시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가는 $120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 없어 보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유가가 폭등하고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위험, 그래서 결국 페드가 금리 인하를 못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결국 증시를 긴장시켰던 것인데 그것이 그 시나리오가 사실상 제거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채권 시장과 증시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중동 긴장이 다시 치솟아 올라서 유가가 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하 재료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투자증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인 결국 과거에도 봤을 때 유가 변동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일이 굉장히 없었다.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바로 보면은 유가가 10% 상승하더라도 근원 인플레이션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통계적인 노이즈 수준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지금은 미국이 사실상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순수출국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도 미국 석유 생산 기업들에는 일단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유가가 오르면은 소비자들, 특히 이 저소득층은 맨날 타고 다니는 기름값이나 운송비 이런 것이 오르는 만큼 소비 위축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2가지가 결국 상충되면서 미국 성장률에는 중립적인 영향 혹은 이 소비 위축으로 인한 부담이 좀 더 커서 오히려 성장률은 하방 압력을 받는, 결국 페드는 또 금리를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이 하나투자증권이 분석한 거를 보셔도 특히 이제 과거 한 10년을 보면은 중동 위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어도 특별히 이 미국의 PC 물가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2021년에는 오르기는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공급망 차질 영향이 훨씬 더 컸겠죠. 결국 이것이 인플레이션은 결국 별 문제를 주지 않을 것이고 성장률에 약간 하방 압력을 주면서 페드가 금리를 내려야 하는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페드의 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6월 FOMC에서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여름까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간 죽이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그래프가 시장이 베팅하는 7월 페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요. 이것이 파월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히 줄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일 이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가 등판을 했죠. 나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결국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관세는 일시적일 뿐이다. 항구적인 상방 압력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고용시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7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월러 이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확연히 기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이제 돌아서면서 이 다음 페드 의장 자리를 노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많이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절반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월러의 발언 이후로 금리 인하 가능성 베팅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한 17%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3일 미셸 보우먼 이사, 한결같이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던 미셸 보우먼 이사마저도 앞으로의 데이터를 봤을 때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뚝 떨어졌죠. 즉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확실히 늘어난 겁니다. 물론 그래도 한 25% 정도여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이 압도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페드 내부에서 확실히 이 파월 의장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당장 더 빠르게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인사들의 이 의견 분열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거죠. 미셸 보우먼 이사의 발언들도 보면은요. 향후 관세 인상이나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공급망도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본다. 데이터가 부합하면 곧바로 7월에도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차기 페드 의장을 노려서 그렇다고 치고 보우먼 이사는 왜 그런가? 이 보우먼 이사가 지금 새롭게 이 금융감독 부의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해줬죠. 약간 그것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시장에서는 또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기존의 공화당원이었고 기존의 매파였던 두 명의 이사, 영구적인 투표권을 가진 두 명의 이사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이것 자체가 이 페드도 트럼프의 마가가 장악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굴스비 총재는 전통적으로 좀 약간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약간 파월의 복심처럼 발언을 해왔어요. 즉 파월이 지금 좀 관세로 인한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마다 굴스비도 그런 발언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약간 말이 톤이 달라진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내가 걱정했던 것,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굴스비 총재도 올해 FOMC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확실히 이 페드 안에서 이 비둘기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25%로 여전히 시장에서 베팅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 3명 말씀드렸지만 FOMC 투표권을 가진 12명 중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7월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한 레임덕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린 것처럼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번 주 이제 27일 날 발표될 이 5월 PC 물가도 사실 이제 4월 전달보다 살짝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데이터가 허용한다면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도 약간 불안하기는 합니다. 7월에 안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의견 대립이 표면화하면서 파월 의장의 이 단돌이 영향력이 좀 약해지면은 이 트럼프가 노린 것 같은 파월 의장의 영향력 약화 그리고 그림자 의장을 통해서 금리를 안 내리려고 하는 저 파월의 영향력을 빼놓자 하는 이런 그림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이 확인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 그런 베팅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죠. 근데 지금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페드의 금리가 급격히 내려갈 거다. 즉 파월 의장이 5월에 물러나면 금리가 확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베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SOFR, 이 미국 무이함 지표 금리죠. SOFR의 복합 스프레드 거래를 봤을 때 이 3월에서 6월 사이에 굉장히 정책 금리가 스프레드가 줄어들 것이다. 즉, 이 금리가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확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베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월이 아무리 나 금리 안 내려 라고 해도 이제 미래에 내려갈 거라고 시장은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 금리는 앞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고 장기 금리는 정체 또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사실 유동성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시장이 베팅을 하면서 증시가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 펀더멘털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페드의 금리 인하가 오히려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히 이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되든 유가 리스크는 확실히 물 건너가고 이제 금리를 내리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시장에 베팅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트럼프의 뜻대로 될 거다. 관세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토스텐슬록 아폴로 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지금 7월 초에 이제 드디어 상호관세 유예가 마감이 되죠. 그 전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시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30%, 보편 관세는 10%로 일단 맞춰놓고 상호 관세를 12개월, 1년 동안 더 유예를 해서 그 안에 알아서 니네들이 잘 고쳐라, 비관세 장벽을 낮춰라 라고 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데 지금 시장에 예상이 좀 모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10%만으로도 감사합니다로 이제 다른 나라들 그리고 기업들도 적응을 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완화되고 이것으로 미국의 관세 세수는 늘어나고 해서 결국 트럼프의 뜻대로 되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현재까지의 이야기이고요. 중동 리스크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나면서 증시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한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